해리포터 시리즈는 꽤 장편에 해당하는 작품이지만 원작 소설과 더불어 10년에 걸쳐 제작된 영화 시리즈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설보다 영화 시리즈 쪽이 훨씬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영화가 소설보다 더욱 몰입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때보다 시각, 청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이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작품의 몰입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영화에 사용되는 사운드 그리고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5년 10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 1 필름 콘서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전 혼혈왕자 필름 콘서트 영상에서 여러분이 반응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번 영상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특별 할인 코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죽음의 성물 파트 1 필름 콘서트를 기념해서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의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음악 감독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작곡한 사운드 트랙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2001년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연출을 통해 마법 세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작품만큼이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이미 영화 음악업계의 거장으로 불리던 존 윌리엄스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곡 헤드위그의 테마는 해리포터 시리즈뿐만 아니라 마법 세계나 판타지라는 장르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정주행하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작품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게다가 존 윌리엄스가 개인 일정상 문제로 해리포터 시리즈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빈자리는 다른 음악 감독들이 채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수많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이 기대하고 있던 최종장 죽음의 성물을 맡게 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라는 음악 감독은 팬들의 엄청난 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한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프랑스 파리 출신의 영화음악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1980년대에 활동을 시작해 해리포터 시리즈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할리우드나 유럽 영화계를 오가며 수많은 명작들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베테랑 작곡가인데요. 데스플라 감독의 이름을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린 작품은 2006년작 더 퀸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내면적 고뇌를 그린 영화로 여왕의 고독과 위험을 동시에 담아낸 우아한 현악기 중심의 멜로디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작품 2008년작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서사적인 음악으로 반복적인 리듬을 사용해 벤자민의 독특한 삶의 흐름을 표현한 이 곡이 가장 유명한데요. 데스플라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인생 두 번째로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의 작곡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그리고 반복적 리듬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사운드 트랙에는 어떤 식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냈을까요? 대표적 트랙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죽음의 성물 파트 1 첫 번째 트랙의 제목은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시리즈에서 기억을 소멸시키는 주문에 해당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주문을 오블리비에이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볼드모트의 위협이 먹을 세상에도 미칠 것을 우려해 해리는 더즐리 가족을 피신시키고 헤르미온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오블리비아테 주문을 사용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곡은 바로 이 장면에서 사용된 사운드 트랙이죠.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 무엇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곡은 해리와 친구들이 현재 처한 상황, 도망과 생존이라는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음악이 점점 고조되면서 타악기의 소리가 더해지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긴장감이나 긴박함, 여기서 더 나아가면 웅장함이나 결연함으로까지 분위기가 전환되기도 하죠. 이러한 음악적 구성은 해리와 친구들이 가진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영화에서 묘사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헤르미온느가 부모님에게 망각 주문 오블리비아테를 사용했던 그 속내에는 만약 자신이 전쟁 중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채 그대로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목에 보이는 오블리비아테라는 주문이 가진 망각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해리와 친구들이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들이 겪을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잘 담은 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트랙 스카이 배틀은 해리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쫓기는 상황, 공중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묘사한 곡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하늘을 나는 장면을 묘사한 또 다른 곡들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데스플라 감독이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들어볼 것은 마법사의 돌에서 퀴디치 경기를 표현한 곡입니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시원한 분위기와 더불어 올림픽 테마곡을 떠올리게 하는 금관악기의 소리가 특징적입니다. 이는 퀴디치가 가진 스포츠 경기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갑작스럽게 해리는 누군가의 방해로 경기 도중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해당 장면의 긴박감이 음악에도 표현되었죠. 이어서 들어볼 트랙은 비밀의 방에서 포드 앵글리아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을 묘사한 곡입니다. 두 명의 어린 마법사가 사고를 치는 장면인 만큼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그려지는데요. 구름 사이로 하늘을 두둥실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대체로 존 윌리엄스가 표현한 하늘을 나는 장면은 자유로움이나 기쁨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밝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리듬도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곡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긴장감 있게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연주에 있어서도 다양한 악기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전통적인 오케스트라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묘사한 장면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긴급한 상황, 리듬도 불규칙적이고 불협화음을 의도적으로 섞으면서 캐릭터가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스플라도 존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선 현악기를 통해 가벼운 긴장감을 조성하고 타악기는 이러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용도로 상황이 더욱 고조되면 금관악기가 공격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매 상황마다 특정 악기를 주인공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존 윌리엄스의 음악은 특정 멜로디나 사운드를 통해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해당 장면이나 캐릭터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직관적인 매력을 가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데스플라의 음악은 해당 장면에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악이 끝난 뒤에도 여운을 남기는 스며드는 매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그저 말로 표현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제 공연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OTT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영화 작품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영화관을 방문하는 것조차 그리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가며 필름 콘서트를 보러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화 다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있게 OTT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술적인 체험을 위해서라면 필름 콘서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름 콘서트의 가장 큰 매력은 영화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음악이라는 부분을 본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집에서 스피커를 통해 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실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은 피부로 와닿는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게다가 공연을 감상하면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는 과정은 내가 좋아하는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소속감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런 점은 일반 영화관에서 절대 경험해 볼 수가 없겠죠.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분들도 필름 콘서트를 방문한 관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 1 필름 콘서트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전처럼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연장 근처에는 포토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장 이벤트로 로비 한켠에 있는 무대에서 코스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다음 필름 콘서트 티켓을 증정해준다고 하고요. 두 번째, 대극장 곳곳에는 죽음의 성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죽음의 성물을 찾고 각각의 성물 옆에 놓인 도장을 모두 찍어서 가져오면 해리포터 관련 굿즈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세 번째, 페이스 페인팅 부스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저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 죽음의 성물 표식 정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공연에는 버터비어 팝업 부스가 찾아옵니다. 저 멀리 해외에 있는 테마파크까지 비행기 타고 갈 일 없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버터비어를 즐길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진짜 버터비어를 드셔본 적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직 예매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코드도 준비해 왔습니다. 해리포터 덕후라면 모를 수가 없는 주문, 할인의 문이 활짝 열리라는 느낌으로다가 만들어 봤는데요. 코드 입력란에 라고 입력해 주시면 25% 할인이 된다는 거, 1인당 4장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다음 공연도 무조건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구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성물 파트 2 필름 콘서트는 2026년 5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드리는 할인 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의 성물 파트 1, 2 패키지 티켓을 구매하시면 30% 할인을 적용해 준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예매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즐거운 공연 관람 되시고 저도 직접 관람한 후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